안녕하세요. 오늘은 격국의 고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평진전에 보시면요. 앞부분에 뭐죠? 논용신 격국 고저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장이 있어요. 그래서 격국의 고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성격이니 파격이니 이렇게 나눠 봤고, 제가 계속 얘기했을 때 성격 사주 중에서도 뭐 격이 낮다, 뭐 격이 중간이다, 뭐 격이 높다, 뭐 파격 중에서도 뭐 되게 안 좋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 격을 잘 알아야 할 수 있고, 그거를 알려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고저를 얘기한다는 거는 이 그 상신과 용신 뭐 그런 관계들이 유정한지 아니면 유정하지 않은지 부정한지, 그리고 그 각 그 일간이나 뭐죠, 용신 상신들이 힘이 있는지 근이 있는지 뿌리가 있는지 유력한지 무력한지, 자 이거를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 사주의 격을 알고 나서 이게 판단이 되면 그 격의 고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대세운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이에요. 대세운을 볼 줄 알아야 돼서 하는 겁니다. 물론 원국도 되게 뭐 이거 알면 원국도 볼 줄 알죠. 제가 부자 되는 사주, 인복 있는 사주 했을 때 원명 얘기했잖아요. 그쵸? 비겁이나 인수가 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뭐 귀신, 나쁜 놈을 제거하는 약으로 작용하는지, 자 이런 거를 판단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되죠. 예. 이거는 용어예요, 용어. 그 심효첨 선생님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청나라인가? 예. 그럼 자기 모국어잖아요, 한자가. 그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 사람이 나쁘다, 흉하다, 뭐 좋다, 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뭐 이게 무슨 뭐 그 사람의 인격이나 뭐 품격이나 인품을 가르는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참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 이제 격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격국에 좀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예.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얘기를 해주면 돼요. 예. 근데 저는 요즘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그런 얘기. 해봐야 뭐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도 없고 이해시켜봐야 아무 의미 없다. 자, 어쨌든 격국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원명과 대세운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다라고 다시 한번 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얘기를 이전까지 제가 뭐 영상 올린 거 중간중간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유정합니다, 뭐 무정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 자평진전에 나온 대로 제가 이제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아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제가 초반에 올린 영상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책에 나온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요, 저 옆에 책이 있는데, 자 책에 보면 유정한 경우 거기 보면 문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한 문단씩 해볼게요.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자, 유정하다는 거는 어떨 때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참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사주가 정관격인데, 정관격의 제1 기신은 뭐라고 그랬죠? 상관이라고 그랬죠. 이거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지겨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상관, 경관, 견관,
그러니까 정관을 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러면은 합격입니다. 그쵸? 예. 자, 그런데 인수가 있다면은 여기 있던지 뭐 여기 있던지 아니면 여기 지지에서 합의돼서 뭐 떴던지 간에, 자, 이러면은요 이 격은 유정한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정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 다 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요 인수의 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관도 이때는 나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있는 사주보다 더 발복해요. 원래. 예. 제가 그랬죠. 격국은 병이 아예 없는 것보다, 이거 지금 병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병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병이 없는 깨끗한 사주보다 병이 있는데 병을 치유하는 약이 있다면 그 사주를 더 격을 높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명식은 굉장히 이 관계가 유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하나 이렇게 많이 그 자평진전 나오는 거니까 많이 해볼까요? 여기다가 자, 간목, 을목이 너무 많다. 하나 뺄게요. 을목. 자, 간목일간이 그 뭐죠? 이건 참 많이 반복되는 거니까 아시면 좋죠. 6월에 태어났으면 정관격이죠. 예. 그런데 여기 정화가 있다면 이 상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합격일 뻔 했는데 여기 옆에 임수가 있다면 어떠해 보이세요? 자, 임수는 편인이죠. 그렇죠? 예. 정임 합하네요. 자, 그러면 요 임수가 있어서 정화를 합거해서, 그러니까 병을 치유한 거죠. 병을 없앤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성격 사주입니다. 격이 높아요.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주가 만약에 지금 보면 유정하잖아요. 그쵸? 이 케이스. 근데 자, 유령 무력을 따져봐야겠죠. 일단 유정 무정을, 그러니까 성격 합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유정한지를 보고 각 십신들의 관계 유정한지 보고 그 다음에 유력한지 무력한지 보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격국을 공부하면요 거의 5초, 10초 만에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 그럼 대세운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만약에요. 자, 우리 임신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모가 있죠. 둘 다 가능하죠. 예. 뭐가 더 유력할까요? 당연히 임수가 신금에는 통근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모에는 어떻죠? 통근 못하죠. 예, 정반대죠. 자, 그러면 어떤 명식이 이런 사주가 왔고 어떤 명식은 이런 사주가 왔다. 그러면은요 임신이 더 격이 높은 거예요. 왜냐? 유력하니까. 각 상신들의 힘이 유력하면 더 격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 판단할 줄 아실 것 같아요. 이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죠. 이 유금은 그 정화의 장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금은 월지 정관 격도 되지만 이 정화의 뿌리도 된다고요. 귀신도 뿌리가 있어야 돼요. 예. 뿌리 없는 귀신하고 뿌리 있는 귀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귀신이 너무 힘이 세면 안 되겠지만. 자, 이거 잠깐 냅둘게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정한 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냅두면 안 되겠다. 다른 케이스로.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제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갑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자, 그럼 뭐죠? 편제격이죠. 뭐 어떤 게 투출인지 모르겠지만, 자, 편제격인데, 제격이죠, 제격. 제격인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경진도 있긴 한데, 자, 이렇게 투출하면요, 이거 뭐죠? 편관이죠. 그러면 제격에 편관 있으면 재생살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합격입니다. 뭐 옆에 뭐가 있겠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약간 냅두고요. 만약에 제격인데 이렇게 있다. 자, 그럼 뭐죠? 제격에 겁재가 있는 거네요. 그럼 제격의 기신은 일단 비겁이죠. 그렇죠? 다른 거 뭐 있겠지만 이 경우도 합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극하잖아요. 비겁이 탈제한다 그러죠. 손재 탈제한다 그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경지는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을경합하죠. 그렇죠? 예, 을경합합니다. 여기 뭐 화가 있지 않으나 을경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칠살도 합거되는 거고 을목도 합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갑자기 성격 사주돼요. 유정한 겁니다. 이 관계들이.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비겁이 원래는 기신인데, 원래는 병인데, 이 제일 중요한 이 병을 없앴어요. 치유했어요. 예, 을경합해서 겁제합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럼 당연히 뭐죠?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죠. 격도 높고, 그렇죠? 성격사주고, 만약에 이 을목이 뿌리가 있다면, 뭐 뿌리는 뭐 많이 있죠. 을미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그럼 또 유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을묘도 있고 뭐 많잖아요. 자, 이런 경우 뭐 안 그래도 여기 또 뿌리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뿌리가 있으면 유력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좋으면 유정한 겁니다. 이 사주는 유정하면서 유력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을목은 원래 재의 귀신인데, 그러니까 귀신도 정말 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귀신도 이렇게 상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일단 알고, 그 다음에 그 기본을 알아야 이런 거를 판단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예. 자, 어떤 격이든, 이것도 제가 얘기했죠. 어떤 격이든, 제격이든, 뭐, 편관격이든, 뭐, 로컵격이든, 어떤 격이든 간에 양인격 빼고요. 양인격도 뭐, 판단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자, 모든 격은 이 정편관이 투출을 했다면, 내 사주에 천관의 정편관이 투출을 했던지, 지지합을 해서 관이 됐던지 간에 관이 있다면, 그 관을 위주로 사주를 봐야 돼요. 명식을 풀어야 됩니다. 원래는 관이 없다면 그냥 원래대로 우리가 제격에 뭐 상신, 기신 이렇게 봐야 되지만 이 관이 투출했잖아요. 편관이나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순위가 그 명식을 푸는 1순위가 관을 위주로 사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편관이니까 합거하면 좋은 거고 길한 거예요. 이거는 성격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정관이 투출했다 그러면은 정관은 합거시키면 안 돼요. 혼잡이 아닌 이상 정관은 생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설기가 되면 안 되고 보호를 해줘야 성격사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뿔이 없다면 유정하긴 하지만 뭐 유력하진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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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유정은 뭐 여러 케이스,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뭐 지금 본 것처럼 귀신도 경우에 따라서 상신 역할을 한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케이스. 뭐 유령 무력은요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근데 뭐 책에 나온 대로 해야 되니까 일단 몇 개 더 해볼까요? 저번에 한 거니까 할만하네요. 예. 저번에 제가 얼마 전에 칠살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만약에 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편관격이죠. 칠살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신유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도출했어요. 그러면은 일간도 강하고 편관도 칠살도 강하죠. 자, 그러면 이거 해결하려면 제1순위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식신. 자, 그러면은 자, 이 사주 어때 보이세요? 아까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하네. 자, 편관이 투출해서 편관도 강하고 일간도 강한데 식신이 제사라는 사주죠. 화급금 하잖아요. 예, 식신 제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화는 식신인데 뿌리가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예, 뭐 이렇게 지지에 정화의 뿌리가 되는 뭐 사화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유력한 거예요. 유정하면서 유력해요. 이 관계가 다 유정하잖아요. 그리고 유력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도요 유력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유금 장생은 정화의 그 걸록 제왕만큼 힘이 강한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월지가 이 중요한 상신의 뿌리도 되고 융신의 뿌리도 되고 뭐 다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정하면서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삼자개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자 세 가지의 신들이 균등하게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어도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명식을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빨리빨리 좀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거부터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정하지 않은 거. 뭐 유정한 게 있으면 유정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자평진전에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케이스는 무정하다고 나오진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유정함이 약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무정하다니 아니에요. 무정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명식을 보면 왜 차이를 아실 거예요. 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간목일간이 정관격이네요. 또 정관격인데 여기 아까랑 연결돼요. 상관 있으면 안 좋다고 그랬죠. 병이라고 그랬죠. 정화가 자 이렇게 있으면 정류도 있으니까 자 이러면은 합격인데 여기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이거 있으면 유정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힘도 있고 이거 임신님의 힘이 더 있죠. 자 이런 경우엔 굉장히 유정한데 정이 마파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다 만약에 임수가 아니라 개수다. 그러면은 수국화 하잖아요. 그렇죠? 합거가 아니죠. 이때는 그냥 극하는 거죠. 예. 뭐가 더 좋을까요? 아예 이 상관을 합거시켜서 못 쓰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극을 해서 계속 얘를 때리고 있는 게 좋을까요? 자, 격국에서는요, 요걸 더 좋게 봅니다. 예, 아예 합해서 병을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 이걸 더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더 격이 높은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자, 이 합은 잘 안 풀려요. 예, 통관도 안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간단히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수국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오면, 목이 뭐죠? 뭐 가불목이겠죠. 목이 오면요.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얘는 극하는 걸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임합이 되면요. 통관이 잘 안 돼요. 목이 와도 얘네 둘이 손잡고 놀고 있는데 방해자나 뭐 지나가는 행인이 와도 얘네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통관 잘 안 되거든요. 합되면은 거의 80%는 그냥 끝난 거예요. 합으로. 물론 얘도 합이 깨질 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고 여자라고 치면 합은 항상 음양이 반대가 합이 되잖아요. 요 남자를 때리는 운이 오면 그때는 합이 풀릴 수 있지만 통과는 역시 잘 안 된다. 근데 이렇게 극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극의 관계는 사라질 수 있다. 자, 극이 사라진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목이 와서 극이 사라진다고 한다는 거는 이 상관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합격되는 거죠. 예. 그런 이유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병을 치유하는 게 합거고 이런 식으로 병을 계속 그냥 옆에서 들볶는 게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얘보다는 덜 유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무정하다고 하지 않아요. 되게 좋은 사주예요. 이런 사주도 드물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유정하고 이 경우는 조금 덜 유정하다. 하지만 무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격국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나름 원리 원칙이 있어요. 어떤 정형화된 그런 틀이 있어요. 규칙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걸 대입해도 그게 답이 나와야 돼요. 같은 답이. 근데 이걸 대입하면 이런 답이 나오고 또 비슷한 걸 또 대입하면 다른 답이 나오고 그러면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건 용납이 안 돼요. 네. 평생 못해요. 그런 거는. 아무리 해봤자 끝이 안 납니다. 그런 경우는. 명리하고 끝은 없지만. 자, 그런데 격국은 그래도 다른 관법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 그런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무정하다와 유정하지 않다의 차이는 그런 데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 한 번에 못 찍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책을 보니까요, 무정하다는 거에 이제 예시를 든, 그 선생님이 예시를 든 걸 보니까, 이거는 우리 격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살용 인수라던가 뭐 상관 패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격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이거 많이 얘기했던 건데. 그것도 많이 언급했는데요. 인수격인데, 자,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인수격의 상시는 편관이에요. 7살이에요. 예. 여기 뭐가 있겠지만, 일단 성격사주입니다. 인수용살, 예, 살인상생하는 거죠. 예, 좋은 사주예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7살격에서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 예전 영상 보면 언급 많이 했어요. 이런 살인상생, 그러니까 인수용살격이 성격사주가 되려면요. 일간 또는 인수가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약해야 돼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무정한 거. 그러니까 무정한 게 별게 아니에요. 격에서 그 조건에 많이 안 맞으면 무정한 겁니다. 그때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건에 맞으면 엄청 유정한 거고 힘이 있으면 유력한 거고 조건에 안 맞으면 파격사주이면서 무정할 수 있고 성격사주도 무정할 수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일간하고 인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약해야 성격사주인데 만약에 여기서 뭐 일간이 엄청 강하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인수까지 강하다 그러면은 무정한 거죠. 예. 무정한 경우는 대부분 합격이에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요. 일간도 강하고 인수도 강하면요. 이 살이 역할을 못합니다. 예. 이 7살은 인수가 있다는 거는 이 살의 존재의 의미는 인수격의 7살의 존재의 의미는요. 이 7살은 인수를 미친 듯이 생하거든요. 예. 설계를 어마무시하게 해요. 인수가.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간을 도우려고 있는 거예요. 격국은요. 중요한 거는 용신, 상신도 중요한데 결국은 일간을 돕는 게 격국이에요. 그러니까 억부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격국은 일간을 안 본다, 뭐 일간의 강약을 안 본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인수격의 편관의 존재의 의미는 인수를 생하고 인수가 일간을 생해서 일간을 방신하는 그게 목적인데 일간이 강하거나 인수가 강하면 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뭐 약해야 되는데 만약에 둘 다 강하면요 이 애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막혀 있잖아요.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인수도 가득 차 있고 일간도 가득 차 있어요. 힘이 다 세요. 그러면은 이 편관이 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안 좋은 방향으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인다관설 이런 말도 했죠. 관이 심하게 설계돼서 뭐 안 좋다. 물론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진 않는데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무정한 거예요. 예, 조건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시를 들 때 인수 용살인데 조건이 안 맞다. 뭐 일간도 강하고 인수도 강하다. 그러면은 무정한 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그 무정한 게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격이 합격되거나 조건에 안 맞으면 심하게 안 맞으면 무정한 거죠. 이걸 제가 따로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자, 상관패인도 예시로 나왔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상관패인에서 그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상관패인의 성격 조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조건이 안 맞는 게 많다. 그럼 부정한 거죠. 그럴 때에는 그 인수의 역할도 못하고 상관의 역할도 못해요. 예, 그럼 부정한 거죠. 파격사주죠. 그쵸? 자, 그래서
그래서 격국을 보면요. 그 마지막에 심여천 선생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 딱 한 글자가, 한 글자, 이 지장간도 마찬가지예요. 한 글자가 이 격의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 성격을 시킬 수도 있고, 파격으로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반 글자도 격을, 그런 식으로, 예, 성격시킬 수도 있고, 파격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 글자라는 건 원래 없잖아요. 예, 글장이 한 글자잖아요. 근데 반 글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신 이유는 그 정도로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그 5초, 10초 만에 그 세밀함까지 볼 수 있으려면은 이제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 반 글자도 이 격을 확 바꿀 수 있는데 이 나머지 8글자 얼마나 대세운까지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예. 물론 격국이 쉬운 학문은 아닙니다. 예. 근데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 원리를 알고 보면은 격국처럼 외울 게 없는 것도 없어요. 저는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이해하는 걸 좋아해요. 예. 아무리 봐도 저는 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마치 수학처럼, 제가 항상 이게 수학 공식처럼 이해만 되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지금 줄줄이 뭐 상관폐인의 조건이라던가 인수용사의 조건이라는 거를 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해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격국의 고저, 높고 낮음, 유적, 무적, 유력, 무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이 원명과 대세운, 그 사람한테 성패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자, 오늘은 격국의 고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